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앞에 공고를 한 것처럼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부자 할 차례인데요. 감수 조금 남긴 남았는데 부자 해야 되거든요. 이 부자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사람. 오, 한준이 안녕. 오늘 한의원에서 스터디 없나 보네. 할 말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부자 쓰는 노하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허리 할 때 제가 처방만 살짝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환자분 처방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43세고 허리 협착증 그것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은 왼쪽 다리가 저렸다. 근데 어제부터 허리가 뜨끔거리고 움찔거리는 느낌이다. 어깨가 뭉치는 느낌이다. 이거는 뭐 지금 주소증이 아니니까. 민쌤 안녕하세요. 네. 경환이 엄마 안녕. 네, 반갑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뜨끔하다고 할 때 우리는 아하 여기에 기체가 있다. 여기에 기체가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체가 어디서 왔느냐 보면 소화가 안 된다. 잘 체한다. 잘 막히는구나. 입맛도 별로 없다. 많이 못 먹는다. 더부룩하다. 지금 현재 위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네, 위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도 자주 아파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한다. 이런 분들 들어 있습니다. 대변 설사를 자주. 이런 거 보면 차다. 좀 차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여름 추위를 많이 타고 여름에도 춥다. 미음인데 비읍. 땀은 거의 없고 피로를 지금 굉장히 피곤해하고 요추가 엎드려져 허리를 엎드려가지고 조영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엎드려 있으면은 허리가 좀 굽어 있고 돌아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굽어 있고 돌아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병리를 한번 잡아봅시다. 환자를 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은 증상만 가지고 하지만 사람이 보면 약간 눈도 기심치리하고 좀 피곤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적진 않았지만 좀 늘씬한 분인데 살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기육 같은 데 만져보면 지방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태호야 안녕. 태호야 안녕. 지방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체형입니다. 그 다음 성정도 착하신 스타일, 여성스럽고 피부는 하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까무잡잡하고 착한 스타일입니다. 그런 분이 현재 허리가 뜨끔거린다는 건 기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위장에서 왔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호소하는 게 설사를 잘하고 추위를 잘 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를 잘 한다는 말은 배가 차다라는 속이 차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고 속이 차면서 더부룩하고 이렇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 허리가 저리고 뜨끔거리고 한 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이해할까를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내외로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은 겉에가 상당히 차다라는 표현을 써요. 추위를 많이 느끼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욱에 관련된 거 허리 이런 것들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표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자 안 쓰겠습니다. 갑자기 정찰해야지. 자, 생각났다. 자, 요렇게 하하하.
자, 그렇게 해서 표증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속도 상당히 찬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사를 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속이 차면서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표로 양기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찬 기운에 의해서 그 겉에 있던 그 근육 쪽이 긴장이 된 건 아닌가. 속이 차면서 겉에까지 긴장이 된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럴 때 쓸 수 있는 약재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들 이거에서 조금 배우시면 좋습니다. 바로 공개하면 세신입니다. 세신. 세신은 소음병에 쓴다고 했죠. 마왕부자 세신탕이라고 하는 그런 처방인데, 거기에 보면 세신의 역할이 소음, 리에, 표와 리 중에 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표에 같이 영향이 왔을 때, 속이 찬데 표에 어떤 한사가 있을 때 씁니다. 즉 발한제인데 이 발한제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발한제의 역할이 단순히 표만 보는 게 아니고 리까지 보는 그 역할이 세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신을 반하로 그 허리에 있는 기체도 볼 수 있겠지만, 반하는 허리의 기체를 본다기보다는요, 근맥의 기체를 잘 보지는 않아요. 근맥은 뭐죠? 현오색이라든지 오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보고요. 발하는 비위에 관련돼서 비위에 관련된 습담을 잘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도 자체도 안 좋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래됐어요. 찌꺼기가 오래됐고 해서 제가 천원을 썼고 6개와 세신을 가지고 이 표에 있는 기체를 풀겠다. 찬 기운을 풀겠다. 근맥을 풀겠다. 그러면서 6개 세신 작약을 딱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맥을 풀고, 그 다음에 평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중초에서 제대로 이 음식물이 분해가 안 되고 하면은 표까지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찌꺼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발화, 사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백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설사도 잘하고 하니까, 아무튼 그때는 사임만 썼었고 천호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생강을 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허리가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이거를 먹고 일단은 환자분이 제일 우리가 보면 피로를 푼다고 하면 황기, 인삼, 당귀, 녹용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먹고 피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피로가. 그게 일단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허리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자기는 허리를 도저히 기대도 안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기 한약을 처음 먹어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봐서, 이분은 그 이후로 충성 고객이 되신 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약도 드시고 계시고 많이 소개도 해주시는 좋은 고객이 되셨습니다. 이것처럼 병리를 볼 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세신 같은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허리나 이런 부분이 찬 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표증으로도 볼 수 있다. 요거를 제가 세신, 네네네, 그렇습니다. 세신을 겉이 차야 됩니다. 세신을 쓴다고 하면 표의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으셨어요. 표가 찬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냥 긴장의 모습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CO 반화로 오히려 풀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한 거고, 네, 요거는 실제 찬 기운에 의해서 평소에 위가 찬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라쌤 언니분은 속이 차다라기보다는 자꾸 막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기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감수 반화탕. 그래서 그 약의 미묘하지만 그런 그 디테일을 좀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환자를 볼 때 그 재미가 좀 납니다. 오래 쓸 약은 아니지만 이런 재미가 좀 있습니다. 감수 반화탕. 지난 시간에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감수 쓸 일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처방을 올려놨으니 읽어는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반화 감초 12g, 작약 6g, 감수 2g, 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반화 감수라는 거는 이제 뭔가 이제 수습, 담음, 수습을 좀 빼내는 거고, 작약이라는 거는 혈과 관련된 약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에 감초라는 거는 완화제죠. 완화제.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병자, 맥, 복이란 말은 여기서 맥이 복맥이 나왔다는 말은 안에 뭐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들었다. 어떤 유형물이 들었다. 기인, 욕, 자리. 그 사람이 설사하고 싶어요. 갑자기 설사하고 싶어가지고 설사를 했어요. 근데 설사를 하니까 오히려 시원해. 그래서 이제 비록 설사를 하지만 그러면 이제 시원해가지고 설사가 다 빠지면 괜찮은데 비록 설사는 나오지만 심하 그 이제 늑골 아래쪽 심하 부분이 계속해서 단단하고 그득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직 안 빠졌다. 덜 빠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위윰이라고 했습니다. 설사를 하면 시원하다. 뭐가 빠져나왔는데 시원하다. 그 말은 위에 뭐가 들어있다. 만지고는 들어있어서 만졌는데 딱딱하다. 아직 다 안 빠졌네. 그래서 유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빼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심하의 위에서 심하의 어떤 기체 부분이 있으니까 반화라는 게 들어가겠죠. 심하 부분에 뭔가 막혀 있는 거를 통해주기 위해서는 반화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물 종류입니다. 물 종류다 보니까 이 감수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반화와 감수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작약은 왜 들어가느냐?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기운이 꽉 막혀 있으면 어떨까요? 꽉 막혀 있으면 대변 안 나갑니다. 그죠? 대변 안 나갑니다. 이 사람이 비록 위에 물이 꽉 차 있더라 하더라도 대변이 나간다는 설사를 한다는 말은 뭐가 이 잡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렴을 시키는데 백출 같은 거를 쓰지 않는 이유는 반화라든지 감수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잘 빼내고 있습니다. 거두어주는 약재가 필요한데 백출은 다른 약재와 이제 충분히 필요합니다. 있으니까 크게 백출을 쓸 필요는 없고 백출을 쓰려고 하면 감수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작약이라는 게 이제 또 수렴시킬 수 있거든요. 그 작약이라는 어떤 수렴제를 가지고 수렴시키는 그 작용을 한 겁니다. 백출 대신 작약. 작약은 수습을 제거하거나 그런 약이 아닙니다. 혈을 보는 약입니다. 혈을 좀 산미를 가지고 진정시키는 그런 약인데 이제 뭐죠? 진무탕이라든지 이런 데 작약이 들어가죠. 물론 거기에 백출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작약은 어떤 좀 수렴하는 그 기운을 보기 위해서 그러고 감초라는 거는 이제 반화와 감수를 쓰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좀 격하게 이게 되는데 그 약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화, 작약, 감수, 감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환자분이 안에 뭐가 숨이라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꽉 찼습니다. 꽉 차가지고 설사를 잘잘잘 해요. 잘잘잘 하는데 설사를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만져보면 아직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빨리 이 찌꺼기를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맥부 발열, 간료금수 소변 분리. 뭔 공통점이야? 이 절영탕, 오룡산. 자, 이 절영탕이라든지 오룡산이라든지 전부 이런 약들도 전부 물을 빼는 약이죠. 소변으로 물을 빼는 약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로 뺍니까? 대변, 똥으로 빼는 겁니다. 같이 물을 빼는데 방향성이 다릅니다. 절영탕은 이제 그 악교라든지 이런 잡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땀이 별로 나지 않고 오히려 혈조한 느낌이 있어요. 혈조. 그래서 허번 불면 같은 허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열이 작약을 쓰고 있는 여기에 비슷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령산과 비교를 하면 오령산은 좀 수별이 좀 뜹니다. 안에 허덕허덕하는 그런 수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텍사라든지 이런 찬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물이 있는 종류지만 수별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감수 쓸 때 물어볼 포인트가 뭐냐면 소변 분리. 소변이 잘 안 시원합니다. 소변이. 여기에는 대변만 포인트로 나와 있지만 감수를 쓸 때에는 그런 거를 좀 아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할 게 많은데 읽고 자, 뭐 보겠습니다. 여자 32세에 산후에 몸이 허약하여 유집이 말라서 혼자서 홍당, 복밀, 저유 굉장히 기름진 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복용한 후에 설사를 한다. 체했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니까 창백하고 생기 없고 몸이 비쩍 말라서 파리하고 약하여 경도에 부종이 있고 심신이 권태롭다.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이제 보약을 쓰든지 이렇게 할 때가 되겠죠. 새벽에 일어날 때 설사를 하였고 하루 3번에서 5번 정도 설사를 하였는데 설사에는 통증은 없었다. 하면서도 심화가 그득하여 통증이 있고 누르면 통증이 있고 물소리 나고 숨이 짧고 입이 마르고 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고 이런 등등이 보면 물이 이 안에 꽉 차 있는 거라고 생각인 거예요. 이 같은 증을 오랜 설사로 인한 탈음상양해증으로 인하여서 육군자를 가감해서 처방을 했더니 그런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래서 이거는 약하거나 수습이 살짝 말려가지고 보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육군자면 백출 반화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물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유미 설사가 된 것을 본 근거는 5가지가 있다. 첫째로 고질적인 허탈의 상태인데 유미 제거되기 전에는 전기를 보하게 되면 오히려 사기를 돕고 소위 허불수 보의 상황이 된다. 이런 분들이 보면 요즘 여러분들 환자를 잘 보시면 허예요. 상당히 파리하지만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다 풀어진 이런 눈빛이 아니고 굉장히 좀 이상한 눈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눌러보거나 뭐 얘기하면 뭔가 그득한 게 있다거나 딱딱한 게 있다든지 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가 그럴 때에는 단순히 보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을 잘 못 먹거나 대소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잘 안 나오는 듯한 뭔가 단단히 막힌 듯한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절대로 보하면 안 됩니다. 비록 파리하더라도 그 막혀있는 돌덩어리를 탁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둘째는 심화 만통하면서 만지는 것을 거부한다. 이 이상하죠. 실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입이 비록 마르지만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는 것. 뭔가 안에 물이 그득 찼으니까 물을 안 마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 상반신에 자안이 있는 것인데 유미 횡격막을 틀어막아 양기가 아래로 못 통하게 되므로 위쪽으로 증만한다. 뭐 그거는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섯째는 맥상이 침복했다. 약이 아닙니다. 약 이런 게 아닙니다. 복했단 말은 뭔가 단단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뭐 맥을 아직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맥 얘기는 제가 해드리기가 조금 아직 수준이 모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감수 만화탕을 주게 되었습니다. 만화와 감수로 통하고 그 다음에 뭐 자격을 뭐 이렇게 했습니다. 먹고 좋다고 이제 된 겁니다. 그 농이 섞인 수양변이 나왔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급성 디스크라든지 급성 관절염 땡땡 붙고 꽉 이게 뭔가 응급적으로 빨리 빼내줘야 될 때, 마치 무릎이 부어가지고 주사기로 빼내줘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무릎에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부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부자는 대열한이 성주 불수하고 사지 권력의 회양유공이라 부자의 성질은 크게 열하고 성질이 달려서 쉬지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효능은 사지 권력, 사지에 차면서 거슬러 오르는 게 있고 회양하는 그 공이 있다. 양기를 돌리는 공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열성이면서도 응축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이게 이제 온몸에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어떤 약의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양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보의 성질도 꽤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좀 여러분들한테 제 마음을 어필을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부자를 시작을 할 때 딱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병원 생활 빼고 한의원 생활만 이제 원장 생활만 10년인가요? 10년 넘었나? 그 다음에 한약을 쭉 써왔죠. 써왔는데 저보다 인삼을, 당귀를, 황귀를 많이 쓰신 분은 전국에 숙지황을 많이 쓰신 분은 전국에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학회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부자 저보다 많이 쓰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저는 모든 환자한테 다 쓰거든요. 그거 왜 쓰냐 안 쓰냐는 이제 나중에 차차 얘기할 거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은 어떤 경우를 겪었겠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자 많이 쓰는 거 보니 이 한의원에는 소민이 많이 온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 한의원에 100% 소민만 올까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상 처방으로 따진다면 육미를 쓰시는 분들의 비슷한 처방에도 저는 부자를 씁니다. 팔미처럼 조금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부자를 군제로 쓰는 경우도 흔히 있고, 두돈, 환자한테 석돈 쓴 경우는 없네요. 저도 이제 혹시나 하는 게 있으니 두돈 뭐 이렇게씩 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이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형이라 불러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를 겪었겠어요? 저보다 선생님들은 다 빼고 그러니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부자만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 약재를 크게 구분하면 아이고 예 동생, 조영진 동생 그리고 이 약재로 구별하면 크게 한열로 구분할 수가 있죠. 찬약과 더운 약. 이 더운 이 크게 큰 대별인데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이 불을 다루는 자. 왜 또 부자가 그랬냐면 이 회양의 공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은 기운이 없다, 힘이 없다 하지, 와, 나 미치겠어요. 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뭐, 잠이 좀 안 온다, 뭐 그런 정도죠. 회양할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불을 다룰 줄 아는 자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좀 그 방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중에 제일 제가 좀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제 기준에 말씀드립니다. 체질, 나이, 저 체질 제가 판단하기에 태음인, 소음인, 몰라, 저는 태양인을 잘 구별을 몰라서 태양인 잘 모르겠고, 소음, 소양, 태음, 저는 부자 다 써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갓난 태어난 지 하루 된 애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에 90 먹은 90 이상 된 노인분들에게까지 다 써봤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잘 안 쓰죠.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별, 남자, 여자 구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 증상이 한증일 때만 쓸 것 같죠. 열증에도 저는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자를 일반적인 한의학에서는 한증에만 많이 쓰죠. 굉장히 조심해서 씁니다. 오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걸로도 패증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패증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의원에는 패증이 안 날까요? 패증은 딱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부자 패증은 저한테 2번 났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네. 심장이, 혈압이 50에 40인가? 50에 40인가? 떨어져가지고. 네. 그 죽을 고비를 제가 2번 넘겼거든요. 그때 하고, 그 다음 환자 한 명은 그냥 입안이 얼얼하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것도 이제 저한테 이제 부작용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부작용이 났나 복기를 다 해봤겠죠. 그 다음에 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부자, 제가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부자랑 제가 쓰는 부자가 다릅니다. 강도가 다릅니다.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오픈 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아이고 저걸 저래가지고 어쩌노 저래 아이고 그런 생각이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대열합니다. 대열, 확실히 열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족 냉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기 부족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회양에 관해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양기가 떨어진 경우에 인삼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돈만 낭비지. 그때는 부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양기가 부족하다는 이 포인트에서 부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건강 조금만 올렸으면 매워서 못 먹습니다. 육개 먹으면 땀 나가지고 나중에 진액 다 빠집니다. 다 해봤습니다. 부자 말고 오수유 좋죠. 열하죠. 그거 오픈 쓰고 한돈 쓰면 한의원 문 닫아요. 환자한테 뺨 맞습니다. 너무 쓰다고. 물론 효과가 있어서 이제 다 치료가 되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대안은 부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용량은 저는 오픈도 씁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돈에서 많이는 석돈까지. 저의 약에는 석돈도 쓰고
이제 그 좀 안 좋은 부자로 보니까 한 넉 돈, 다섯 돈 이렇게 써도 되더라고요. 이게 부자를 많이 쓰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패증이 안 나는가? 여기 포인트입니다. 제가 자세가 좀 약간 거만한가요? 약간 삐딱하게, 죄송합니다. 아무리 제가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너무 자, 건방을 뜬 것 같습니다. 자, 부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먼저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녹음한 거. 제가 오늘 너무 거만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참. 부자를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는 없습니다. 약간 소금 냄새, 소금 짠내가 조금 납니다. 짜면서 약간 어차피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혀 끝에 약간 자극감 살짝 있습니다. 한 번 더. 널널한 자극감. 일단 짠맛이 많고요. 짠맛 중에 아리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자극적이지 않은 맛입니다. 다른 그 건강 육계 부자, 오수유, 천호, 세신 이런 약계에 비해서 별로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짠맛만 말고는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먹었던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하겠죠. 흑부자, 흑색과 백색이 있는데 흑부자를 지금 다려 먹은 거예요. 자, 흰색 부자도 있습니다. 소문학회에서 주로 쓰는 건데, 자, 이거 먹은 것 제가 사진은 안 찍었어요. 흰 부자, 흰색의 부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짜. 일단 이 소금이 상당히 많이 있고 훨씬 짭니다. 그래서 짭니다. 이 짠맛의 너머에는 짠맛밖에 없는데 짠맛의 너머에는 뭐 별 맛은 없어요. 그냥 부자맛. 별 맛은 없고 약간 진액이 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미끌미끌한 게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좀 염도는 확실히 높은 편이네요.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짠맛이 있는 정도 외에는 없고 이 약의 효능, 강도는 이게 금방 부자는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게 엄청 짭니다. 그게 소금이 제대로 안 빠져가지고 엄청 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종이를 여기에 웃겨가지고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이 시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따라 쓰는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까지 하고 넘어갔답니다. 분명히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는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저희 아들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이 종이에 사진을 받쳐 찍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내가 여기 잠시만요. 안 해놨네. 다른 데 해놨구나. 이게요. 귀엽죠? 그 다음에 이제 흰색과 백색, 뒤에 나중에. 제가 이제 아마 부자를 따로 정리하고 이제 강의할 거는 옮기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네. 좀 이따 그 얘기하고.
부자, 천호, 초 여러분들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는 그 오두라고 하는 그 식물의 자근입니다. 자근. 천호는 모근. 근데 이제 모근을 재배한 거. 초는 야생 부자를 초라고 합니다. 야생 부자를. 그래서 여기에 오두가 있으면 여기 전체가 오두인데 이게 이제 천호, 재배한 거는 천호고 아니면 초 옆에 달려 있는 거 요게 부자입니다. 요게 부자.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합니다. 근데 이제 몇몇 분은 천호는 아예 따로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뭐 사천에 가면 아예 따로 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약전을 다 찾아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도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위험성을 제가 따르기는 그렇고 기존에 이런 거를 꽤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천호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자랑 천호가 맛이 다릅니다. 천호는 고하다, 고미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같은 부분에 있으면서 맛이 달라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부자를 받아보면 이렇게 흰색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작업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제 원래는 거염으로 해서 덩어리로 돼서 소금에 쌓여 있어요. 소금물에 담가 놓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 가지고 이제 물에 담궈서 소금기를 빼거든요. 소금기를 빼서 잘라서 말리는 작업이 이런 작업인데 이거를 넣어 가지고 바로 자르고 하는데 바로 하면 흰색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잘라 가지고 공기 중에 오랫동안 노출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원래의 작업 방식으로만 따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보통 제가 이제 약을 많이 쓰는 데가 저는 본초마루 좀 많이 쓰거든요.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약재도 좀 싸고 그래서 본초마루 많이 쓰고 그 외에는 이제 봉산약업사도 쓰고 하는데 봉산약업사에는 부자를 이제 소문학회 전용 부자를 해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더 흰색이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던 그 부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0g에 17,000원입니다. 17,000원. 그래서 약을 이제 그걸 많이 썼어요. 많이 쓰고 확실히 이거는 짜면서도 이게 뭔가 부자의 그 독성을 좀 덜 뺀 듯한 그러니까 약성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겠죠. 17,000원이고 이제 경포부자라 해가지고 이 부자는 7,000원입니다. 500g에 7,000 뭐 83원이었나? 뭐 제가 기억이 잘 7,083원이었나?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2배 많이 납니다. 근데 약효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 조금 더 셉니다. 봉산약사에서 파는 게. 그래서 한 그램당 그 강력한 그 약성으로 따진다면 이게 좋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리롭게 쓰시려면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싼 거를 쓰시려면 요거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값이 2배인데 약성이 2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거 이제 한돈 쓴다고 하면 이거 2돈 쓰면 됩니다. 이거 한돈 쓸 때 한 돈 반 쓰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쌉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품질로는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차피 둘 다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고 하는 거니 저는 요거를 쓰고 최근에는 요걸 쓰고 있다. 많이 쓰면 된다. 약효가 약하다? 많이 쓰면 됩니다. 네, 아무 부담 없이 쓰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가격적인 면도 하고 효과 납니다. 자, 그런 얘기 했고, 열성약제를 좀 약간 구별을 좀 이게 뒤에 해야 되지만 이 얘기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자는 양기 부족에 모두 사용하는 그 회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의 회양에 대한 얘기는 좀 뒤에 할 겁니다. 건강은 확실히 포인트가 태음이죠. 태음병에 쓰는데 이 위장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장에. 그 다음에 계지. 저는 육계를 계지 대신으로 쓰거든요. 그거는 피부 이런 겉의 문제에 씁니다. 나중에 후대에 오게 이게 이제 상한론의 관점이고요. 후대에 오게 되면은 그 육계라는 따로 이제 육계와 계지를 나누게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수유는 같이 열성의 약이지만 찬기운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습열이 발생하는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통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찬기운에 의해서 습열이 나타나는 경우에. 네. 그 다음에 천호는 국소 부위에 한습이 오래 맺힌 거. 관절이라든지 뭐 어떤 코 뭐 이런 어떤 국소 부위에 그런 오래된 거에 쓰고, 세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 문제로 인한 표증을 겸해져 있을 때 쓴다. 이렇게 일단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를 쓰는 그 경우와 제가 부자를 쓰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개념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자, 인생하 근고. 사람은 무엇을 뿌리로 해서 사는가? 화위지근이라. 화가 근본이니라. 이 석곡이 쓴 기열론이라는 논문의 첫 구절입니다. 화라는 어떤 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 뿌리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어디에서 에너지를 주어 받는가? 수곡이 전이라. 음식, 수곡이 받치니라. 즉, 음식을 먹어서 화를 만들어서 사람이 생활한다. 즉, 에너지 대사를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대사를 얻어서 우리 사람은 살아간다. ATP라든지 뭐 광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왜 우리 인간은 36.5도라고 하는 에너지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가 근본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부양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음량에 대해서 먼저 보면 우리 가스 버너죠. 이게 버너고 가스입니다. 가스. 잘 보이죠? 잠깐 살짝 끊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체인데 여기에 액체로 담겨져 있죠. 액체로 담겨져 있는데 이 액체가 뭐로 됩니까? 불이 됩니다. 불. 또 좀 끊기는데. 여러분 다들 괜찮으신가요? 오늘 저 되게 컨디션이 좋아서 상당히 오늘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요즘 구글이 이거 일을 잘 안 알아봅니다. 자꾸 이게 오류가 자꾸 나고.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이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는 불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원래는 기체와 액체가 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로 따진다면 이거는 이제 정, 진액 이런 거겠죠. 이게 에너지로서 쓰이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이거는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겁니다. 상황과 형태가 달라졌을 뿐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 뿐입니다.
음양은 결국 하나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이 화라는 어떤 에너지를 응축시킨 게 음이고요. 이 응축된 이 에너지가 활동될 때, 사용될 때를 양이라고 할 뿐입니다. 음양은 상황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보양을 단순히 양어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그래서 반쪽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존의 한의학과의 차이점을 잠깐 보면 결국 상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일반적으로 상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학에서는 별개의 상화, 명문화가 있다고 봤습니다. 군화와 함께 상화가 따로 있다고 봤습니다. 그게 있는 부위가 가슴에 있던 좌신, 우명문이든 신간, 동기든 뭐 여러 가지로 따로 하나 불이 있다고 봤습니다. 목화, 토, 금, 수 요 5개 중에 하나를 더 끼워가지고 불이 많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열성약들을 좀 배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로 과거에 염증성, 감염성 질환들이 상당히 열이 많이 났죠. 태음병,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뭐 태음병 뭐 전부 다 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인해 가지고 열성의 약들을 상당히 배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석곡은 상화에 대한 개념을 상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군화가 실제 작용하는 에너지가 바로 상화다. 따로 있지가 않다. 군화는 심장이 군화인데 이 군화라는 것이 각 조직에 실제로 작용하는 것. 이게 바로 상화일 뿐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화만 왜 2개가 있을 거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겨울은 차지, 그냥 차지. 겨울은 또 왜 열이 있냐? 신장이. 그래서 이제 석곡은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이 군화가 실제로 작용하는 게 상화이기 때문에 각 조직마다 상화가 작용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화의 치료법을 양기가 신체에 꽉 차서 활동하면은 사기가 침입하지 못하므로 부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사기에 의해서 상화가 반성할 경우에 병이 경미하면은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황련이나 황금, 황백 같은 찬약을 쓰는 이런 방법을 쓰면 이런 걸 역치라고 하는데 병이 미할 때에는 황련같이 찬약으로 역치를 하면 될 것이고 열이 날 때 병이 심하다. 병이 심하다는 말은 내 어떤 생명 에너지가 양기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표현이에요. 병이 심할 때에는 비록 열이 나더라도 종치, 따뜻한 약을 써야 된다. 제가 단적으로 황련과 부자를 예를 든 것 뿐입니다. 따뜻한 약을 써야지만 열이 제거된다. 이게 석곡의 치료법입니다. 이거는 석곡만 얘기한 건 아니고 원래 내경에서 주장이죠. 위에 있는 심화는 하강하여서 아래에 있는 신수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신수는 심화를 받아야 활동을 해서 그 신수가 온몸에 정을 전부 다 공급을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상부에 있는 심화는 맑아져서 위에서 쭉 시원하게 돼서 내려가야 되고 중간은 잘 소통돼야 됩니다. 잘 막히지 않도록 잘 소통되고 아래쪽은 따뜻하게 하는 즉 청상 통중 온화가 치료의 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 있는 불기운이 밑으로 잘 내려가고 화의 기운이 잘 내려가고 밑에 있던 수의 기운은 위로 잘 올라가가지고 수승화강으로 잘 순환이 된다. 그래서 청상통중온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라는 게 단순히 식히기보다는 따뜻하게 하는 거와 병행을 해야 더 잘 섞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병과 여러분들 일반적인 한의사들은 양허에만 씁니다. 양허증에. 자, 그런데
기혈의 생성을 잠깐 보면요. 수곡 입 위즉 입 위 환의 운용 음식물이 위에 들어오면 화가 이거를 쥐어짭니다. 위장에 열로서 쥐어짜면 그것이 증증부부 수증기가 습열로 인해 가지고 수증기가 돼서 막 증증부부에서 막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출, 호, 폐엽 폐까지 올라가서 맑은 공기가 폐로 들어오면 이 맑은 공기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만납니다. 이 만나면 이슬 같은 게 맺혀가지고 주해고, 주행호, 경수지 외 경수라는 말은 혈관을 얘기합니다. 혈관의 바깥쪽을 행하고 그래서 후온 기부 기육과 피부를 따뜻하게 하고 위한 풍한 바깥에서 오는 풍한을 막아주는 이거를 상초의 화라고 해서 이거를 위기라고 하고 기 부숙 수곡 음식물이 들어온 걸 부숙 수곡시켜서 진액을 점점 정미롭게 쫙 완전히 액기스만 쫙 남도록 계속 쪄가지고 주행호 경수지 중 그 혈관 안에 얼마나 중요하면 그 혈관으로 감싸서 다니게 하겠습니까? 그 혈관 안에 다니도록 해서 변성 혈적 피가 피로 변해서 피가 되고 붉어져서 영광 열택자 이게 돌아다니면서 빛이 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영양분이 되는 거. 이게 중초의 화이므로 영기라. 위기라는 거는 기운이 상초의 기운은 만들어져서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고 이 영기라는 거는 안에서 혈을 만들어 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화의 작용이 다 숨어 있습니다. 수곡이 들어와서 찌고 수곡이 들어와서 진액을 점점점 만들고 이거를 상초 전부 우리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네. 자, 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게요. 그래서 화가 이제 기혈 작용에 필요한데 기운에 대해서 석곡이 뭐라고 했냐면 기위, 위, 외, 주호, 폐 기는 외부를 호위하는데 폐에서 주관한다. 동죽, 유통, 일즉체라 움직이면 유통이 잘 되고 게으르면은 잘 막히는 게 기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뭐 귤피일무탕 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있으면 막힙니다. 상호, 칠기, 담음, 결 칠기, 스트레스, 칠정, 칠기에 의해서 상해가지고 담음이 맺히는데 마치 그게 맺히는 게 상녀, 매핵, 인간, 에라 이 목 요런데 이 매핵기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담음이 맥혀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런 기운이 맥힌 거고 담음이 맥힌 겁니다. 기는 결국에는 활동이 잘 되어야 하고 게으름은 정체되고 막히면 병이 되는 건데요. 병이 되는 거고 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혈은 혈속호심 영백체 혈은 어디에 속하느냐 심장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고 열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혈이라는 것은 백체를 영양 주는 게 영백체 이 바로 혈입니다.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행지 한열 유호 기라 행하고 움직이고 그치고 차고 열나는 게 전부 다 기운이 이걸 이끌고 가고 하기 때문에 기운이 가면 움직이고 기운이 멈추면 정지되고 기운에서 열이 나면 열나고 차지면 차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경에는 요 영백체라는 의미를 보면 혈속 혈위 영으로 영어 내하야 목득혈이 능견하고 목득족혈이 능보하고 장득혈이 능악하고 지득혈이 능섭이라 피가 가야만 걸을 수 있고 손으로 쥐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피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허에는 원기가 부족하거나 약해진 것을 우리가 기허라고 하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 면백, 식욕, 부진, 무력, 라, 언어, 자한, 언어, 미약,
단기,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기어의 증상들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분자탕, 모주인기탕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양화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경에. 양기에서 화하는 거예요. 아까도 봤듯이 기운이 상초화에서 만들어지죠? 이 화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가 기운이 에너지가 흘러 넘쳐야 이 기운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운과 기와 혈을 따로 떼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위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단순히 기허양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운이 허하다는 것은 양기도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기어기 때문에 기어만 할 게 아니고 이 숨겨진 의미, 이 기운이 만들어지는 그 밑바탕에는 양기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양기에 의해서 보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어에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은 복이약이지만 그 서브가 이 양기라는 겁니다. 혈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혈이 부족하여 생기는 병증을 혈호라고 하는데 얼굴에 핏기가 없고 입술이 창백하고 두현, 머리가 어지럽고 일어나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정충, 불면한 거, 이게 이제 혈호의 증상입니다. 보통 사물탕을 쓰는데 이제 이 혈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심장에 배속되는 게 혈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에너지인 양기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운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이 허하다는 것 자체도 숨은 의미에서는 양기가 부족해져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혈속심이니까. 혈속심이고 혈이 허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혈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중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중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중초의 열기로 인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단순히 물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마치 보일러 때는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기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에 문제가 생기면 혈허다라고 할 때는 붉어지는 것도 혈허고요. 왜 붉어집니까? 혈이 망동하고 있죠. 망동한다는 것은 빈술이기 때문에 망동하는 거예요. 붉은 기운이 없어지고 건조해지는 것도 혈허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차지는 거고, 요거는 없는데 날뛰는 겁니다. 이건 뒤에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어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추위를 타고 팔다리가 싸늘하고 얼굴빛이 허옇고 온몸이 나른하고, 분명히 아까 봤죠. 온몸이 나른. 기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면백 여기 있네. 이거랑 기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 차다 이거 말고는 없잖아. 말하기 싫어하고 라어 언어 뭐가 차이입니까? 기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변이 묽거나 설사를 하고 소변 청한 게 양어의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팔미주황탕, 뭐 이거 넘어가긴 할 텐데, 팔미주황탕이 양어에 쓴다고 하지만 기본은 육미입니다. 육미에 육계부자가 5푼 들어갔습니다. 숙주황은 넉 돈 들어갔고요. 육미에 부자는 5푼 들어갔어요. 이걸 양어의 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조금 의문입니다. 자, 음어증, 미열, 수족열, 고후조열, 체중 감소, 도한, 구건, 소변황, 육미주황탕, 단기 육황탕을 쓰죠. 이렇게 열날 때는 절대로 양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음이라는 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음이 부족해져 있다. 이 말은 그 숨은 의미는 양이 부족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어된 거를 제가 좀 이따가 더 볼 텐데요. 음허라는 게 단순히 가만히 있는데 열만 나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가 봐드릴게요. 설명을. 그래서 기와 양이라는 게 양화기로 양허는 기어를 포함하고 있는 개미고요.
개념이고요. 음허는 혈어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와 혈은 기와 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음양이라는 것도 음허는 양기가 부족하고 안정이 안 된 겁니다. 안정이. 양기가 부족하면서 음기가 안정이 안 된 게 이제 음기로 인해서 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기가 망동하는 것을 잡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음이 양을 망동하는 양을, 겉에 지금 열증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음어로. 이게 음기가 부족해져 가지고 양기가 망동하는 거거든요. 네. 제어하지 못한.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해석을 제가 너무 급하게 간다고 이 개념을 좀 잘 제대로 설명을 못 했더라고요. 비슷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죠. 화를. 한 대 맞고 화를 냅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굉장히 인격적으로 수양이 잘 되고 굉장히 이제 에너지가 좋은 사람은 쉽게 모든 거에 절대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그 높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화 잘 안 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보세요. 화 잘 안 냅니다. 뭐 물론 손바닥 때린 것도 있긴 있지만, 이게 이 양기라는 거는 충만하면 오히려 참 사람이 굉장히 이 위험이 있어지고 온화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뜨는 거예요. 그 짤이 분노 조절 잘해라는 이 장애라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약해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 김동현 씨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김동현 씨가 한 말이, 이때가 아마 이제 아마 학폭 논란들이 여러 가지 태어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종합격투기 20년을 해오다 보니 어디 일진, 학교장, 어디 지역장 이런 사람들 무수히 많이 보았다. 실제 스파링을 해보니 그냥 운동 처음 배우러 온 일반 회원과 하나도 다른 게 없더라.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 정말 없다. 힘이 없고 그냥 약간의 그 좀 허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상을 품고 있는 거죠. 진짜 센 사람들하고 비교 자체가 할 수 없다. 선수들은 밥 먹고 싸움만 연구하고 싸우는 연습만 수백 번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일반 사람 패든가요? 절대 안 핍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만 괴롭히는 건 진정한 강한 남자라 할 수 없다. 강자에게 강한 남자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요즘에 늘 TV에 나오는 이 코미디언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방에. 여러분들 지금쯤 텐션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자극적인 거 하나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뭔가 망동하는 거를 몽둥이로 잡으려고 합니다. 몽둥이로. 역사적으로 이게 몽둥이가 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조폭들, 이런 이 양기가 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참여하게 하는 게 이 몽둥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반성을 이끌어내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어떤 따뜻함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참여하고 본래 모습으로, 온화한 본래 모습으로 본래 아저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라는 게 망동한다고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처방이 있는데요. 당기 순기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당기, 대왕, 망초, 감초 이렇게 해서 치, 양왕, 분주에 쓰는데, 석곡은 똑같은 처방인데 광란, 분주에 부자를 2돈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때려잡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양이라는 게. 또 그 개념에 양기가 망동하는 게 뭐다? 약하니까 망동하는 거예요.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냅니까? 약하니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나중에 아까 이제 음허는 좀 뒤에 금괴진언론에 나오니까요. 네, 그쪽에서 제가 조금 더 사진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부자는 기허, 혈어, 양허, 음허에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혈, 음양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인간 생명력을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 것이 기, 혈, 음양이지 기 떼고 혈 떼고 떼고 양 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소모가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기허라고 하면 기운이 소모되었다 라고 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소모되는데 기운이 더 소모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숨겨진 이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아오려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이게 이제 반도체 매출 순인데 보면 하나만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잘 하고 있네요. 이게 동시에 막 줄어드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이제 실제의 모습이지, 하나만 기허면 기허만 줄어들고, 음허면 음허만 줄어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동시에 망해도 같이 망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래. 그래서 부자의 활용을, 부작용 나는 거 오늘 얘기해 드려야 되니까, 청상통중오나라는 이 시법을 한번 머리에 담아 두시고, 상충이 있다는 것은 하한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여기 넣어놨나? 위로 열이 뜬다는 것은 하한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경에는 글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 딱 이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이 뭐 몇 채가 다주택자로 내가 73억이 올랐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왜 집값이 이래 올랐는데 뭐 하니까 내가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난 사람이야. 나는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집값 올라가 봤자 아무런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지금도 뭐 어떤 선거철에 누가 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거부하는 거, 상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찔리는 게 있네. 여기 있네. 네. 해놨네. 기역자는 족하니라. 이게 이제 내경 구문입니다. 기운이 역하는 건 다리가 차다. 정상적인 체열은 전부 다 한열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상열 하하는 전부 다 열이 위로 올라가죠. 다리는 차집니다. 대부분 물어보십시오. 다리는 차집니다. 아닌 경우는 조금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핵심은 여기가 차지니까 열이 몰리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열이 많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드러나는 모습이 지금 눈앞에 그 부위만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보면은 세계의 지구촌의 이상기후를 보면 위에 북반구, 러시아, 유럽 이런 데는 폭염입니다. 근데 남아공, 파키스탄 여기 보면 밑에 쪽은 혹한, 펭귄 500마리, 동 500마리, 동사, 펭귄이 동사했다고요? 남아메리카, 영하 20도 이하로 혹한으로 200여 명이 사망.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방법은 중초가, 그러니까 약을 써서 잘 통하기 위해서는 중초를 막힌 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것만 해결하면 여러분들 한돈, 두돈, 속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병리를 봐가지고 병리에 따라서 약을 딱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부자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자신이 없다. 소도지제를 좀 넣으시면 부자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지부자탕 알렸는데 소도지제를 넣으면 됩니다. 무조건 소도지제를 많이 넣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만 넣어야 되지만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뭐 백출 같은 거, 사인, 백출, 귤피, 바라 뭐 이런 거 추천합니다. 산사육은 산밀해 가지고요. 또 약간의 좀 수렴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방해할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그러면 제가 금괴진원 오늘은 이제 부자는 여기까지 하고 금괴진원론 하겠습니다.